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화이팅! 한국장총과 복지TV, 장애인 신문이 함께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장애계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서 장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의 장애인 복지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가셔서 우리만사 3회째에 출연하신 조서환 대표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마케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면서 많은 히트 상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번 4차 포럼은 여행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 부모회의 노익상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대한산악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산,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강연자는 한국여행어협동조합의 이내희 위원님이신데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장애인과 함께 여행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산. 멋있죠? 이게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지리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죠. 지리산은 가면은 능선마다 그렇게 아주 깊은 계곡도 없고 걷기도 편하고 능선마다 샘이 있어요. 설악산은 물이 많은 계곡은 있지만 산에 올라가면 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설악산을 남자산이라고 부르고 지리산을 여자산이라고 불러요. 물이 많아서 여자산이라고 부르고 그만큼 포근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이 지리산에 42km 능선이 노고단에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죠. 이게 노고단 정상의 가을 하늘 사진입니다. 노고단 길은 이렇게 계단도 있지만 우리 휠체어가 모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삼재에서부터 휠체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산은 지리산의 노고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 9월 28일 날 우리 대한산악연맹의 전라북도 산악연맹에서 장애인들 약 80명 그리고 전라북도 산악연맹에 소속된 약 300명의 산악인들이 같이 성삼재로 해서 노고단을 올랐었습니다. 휠체어죠.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인데 휠체어는 이렇게 산악인 3명이 2명이 앞에 끈을 매서 끌고 1명은 뒤에서 밀고 해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꽤 빠른 속도로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팻말에 306이라고 번호가 있는데 사전에 장애인 1명하고 비장애인 3명하고 조를 짜서 저 밑에서부터 버스를 탈 때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케어도 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들 올라갔습니다. 1명도 안 빼놓고 노고단 대피소까지 올라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전북산악연맹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먹고 마음대로 쉬다가 이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산악연맹의 각 시도연맹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장애인들과 같이 가는 산행을 계획을 하고 이 성삼재는 정말 우리들이 갈만한 노고단 갈만한 시간이고 버스 집결지에서 성삼재까지 버스로 한 20분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 뭐 천천히 가면 2시간 뭐 빨리 가면 1시간 또 빨리 뛰어가면 한 30분이면 가는 산입니다. 점심 먹고 거기서 충분히 휴식하고 그리고 하산하면 4시간 내지 5시간. 요즘도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저는 이 노고단에서 우리 발달장애 어린이들 또 청각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 시각장애인들이 산에서 느끼는 그 산의 공기,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의 소리, 단풍이 떨어지는 소리, 산새들의 소리, 그리고
흙이 움직이는 소리. 저는 분명 시각장애인들은 그 소리를 우리보다 더 잘 들을 것 같고 거기에서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일으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을 보는 사람들과 보다 더 멋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지체장애인들은 가서 뭐 할 게 많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만 않으면 너무 큰 소리로 떠들면 그 벌레들이 좀 놀랍니다. 장사익이란 소리꾼이 새벽 4시 반마다 세검정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날 한 등산객이 올라오더니 선생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소리꾼인데 왜 소리를 안 지르면 어떡하냐. 이 새벽에 벌레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풀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걸 그만두고 자기 집 속에 방음장치를 해갖고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좀 아주 가기가 쉬운 길은 우리 우이동에서부터 송추까지 이르는 우이령길이 있습니다. 이 우이령길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송추와 우이동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내고자 했는데 우이령 보존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가 정말 가서 몸으로 막았어요. 가서 뭐 자빠지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소원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래서 다행스럽게 여기에 도로가 생기지 않고 옛날의 우이령길 그대로가 현재 보존이 되어 있고 이 길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한 천천히 가면 한 4시간 왕복, 빨리 가면 2시간.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북한산은 아무나 가지만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되니까. 가을에 찍은 우이령길입니다. 뭐 여기서 가면 그 앞에까지 1시간이면 가죠. 이렇게 대한산악연맹은 장애인들과 같이 산행을 각 시도연맹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서울시에 살고 계시면 서울시 산악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애인 동반 산행이 언제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으면 연맹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11월 한 일주일 이내에는 그 여자 산악인과 같이 네팔에 8,000m 이상 14자를 완등한 김재수 대장이 지금은 경상남도 산악연맹 회장인데 큰 규모의 장애인과 동반 산행을 11월 초에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각 시도연맹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꼭 바위를 오를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요새 둘레길이 많이 생겨서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갈 수 있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을 이렇게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기네들도 오늘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막 달리기 시합도 해요. 휠체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미안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들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여행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할 한국여행업협동조합의 마케팅위원을 맡고 있는 이내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캐나다의 오로라 요즘에 많이 나오죠? 예, 그 오로라를 제가 한국에 2001년도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미 장애인분들, 고객분들을 이미 그분들이 꼭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래서 몇 번의 경험을 저희가 행사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한 4주 전쯤인가요? 저희가 마케팅 회의를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만 오늘 이 자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생각을 마케팅 위원들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냥 여행이라는 단어 2글자만 주셨어요. 오늘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여행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뭔가의
강연이나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잡아본 주제는 꿈, 희망, 도전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한국 여행업 협동조합 트래블 쿱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트래블 쿱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모여 있어요. 먼저 협동조합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여러 사람이 같이 맞들어서 뭔가의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뭉쳐진 집단이에요.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신뢰할 수 있는 상품, 그다음에 소비자와 우리 조합, 공급하는 조합의 상생을 목표로 모인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외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죠. 이거 역시 굉장히 큰 글로벌 협동조합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해외 선키스트 웰치스도 있지만 AP통신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농협,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농협이죠.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여행업 협동조합은 지난 5월에 서울시에 협동조합 등록을 모두 법적으로 마쳤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상품, 그다음에 소비자의 행복한 여행,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 현재 사회적인 활동을 해보자라고 뭉쳐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건강한 여행 문화를 정립으로 목표로 저희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4주 전에 저희가 마케팅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저희한테 이런 강연을 부탁했을 때 번뜩이면서 저희 마케팅위원들이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객분들의 여행의 현 주소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한번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합사 소개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꿈, 희망, 여행 다 비슷비슷한 말들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장애인들을 포함한 일반 고객,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분들 모두 다 여행을 왜 떠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혹시 누구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 계세요?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 국내든 해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을 왜 할까요? 제가 22살에 관광학과를 때려치고 여행사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2살에 해외여행 자유라가 된 지 얼마 안 됐었고 집을 뛰쳐나가서 해외를 막 돌아다니고 싶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학연수를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돈을 받아서 해외에서 배낭 메고 6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학교의 관광학과 교수님한테 수업을 땡땡이라 그러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교문 앞에서. 너 어디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려고 지금 수업을 못 듣겠다. 그러고 이제 도망나가는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런 핑계를 댔냐면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관광학을 배워서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도대체 나는 관광학과를 졸업해서 제대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걸로 진로를 바꿔야 될까? 22살 때 얘기입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자마자. 그 여행을 왜 떠나야 하냐면요. 세바시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손미나 씨, 지금은 원래는 아나운서 출신이죠. 아나운서 출신인데 지금 현재로는 여행 전문 여행인, 그 다음에 작가로서 더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 세바시에 초청된 손미나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유럽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탐험을 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3명을 고용해서 아프리카를 막 탐험하고 있었어요. 현재 알려진 빅토리아 폭포니 뭐 나미브 사막이니 이런 데가 다 유럽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발견해낸 곳입니다. 여기서 3일 쉬지 않고 탐험을 하고 있던 유럽인들을 쫓아오던 원주민들이 짐을 털썩 내려놓고 3일째 되는 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3일 연속해서 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당신 탐험가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나도 이런 멋진 풍경들을 즐겨야 되는데 나의 영혼이 그 멋진 풍경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나의 영혼을 잠깐 내 몸이 너무 빨리 지나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유럽인들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원주민들보다 못한 탐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일정을 늦춰가면서 영혼을 가다듬으면서 여행을 하고 탐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행 자체가 원래는 하스피탈리티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정복자들이 탐험하고 그 탐험할 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서구인들이 말한 이 하스피탈리티는 영혼을 치유하는 이 하스피탈 병원의 의미의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여행이라는 거 정말 마음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먼저 여행을 하는 우리가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BBC에서 선정한 50대 명소 한번 볼까요? 뭐 그랜드 캐년 역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뭐 캐나다의 로키 산맥, 빅토리아 폭포 아까 아프리카 제가 얘기했었죠. 뭐 나야가라 폭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스베가스, 디즈니랜드 다 들어보셨던 곳들이에요. 자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멋진 풍경이죠. 굉장히 멋진 풍경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죠. 어디입니까? 앙코르와트입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너무너무 웅장한 곳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전 세계 3대 폭포를 다 가봤지만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레이크 루이스 세계 10대 절경이죠. 아프리카의 사파리 하러 가고 싶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내고 그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영혼을 치유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다시 한번 그랜드 캐니언을 봤습니다. 아까와 사진에서 뭐가 틀리죠? 아까 그랜드 캐니언 사진과 뭐가 틀려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랜드 캐니언의 사진은 풍경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광이라고 하죠. 사람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을 저희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관광학과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볼까요? 앙코르와트 사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고 있어요. 훨씬 더 보기 좋고 느낌이 다르죠? 이과수 폭포에서 막국꽃 사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저 보트를 타고 이과수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맞을까 말까 하고 뭐 갈랑말랑하면서 돌아옵니다. 이과수 폭포의 물을 흙탕물이지만 맞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느끼고 즐기는 거죠. 캐나다의 레이크 루이스 로키 산맥에서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고 반나절 동안 걸어 올라가서 2,000m가 넘는 산에서 아래를 로키 산맥을 바라다보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이에요. 아프리카의 사파리. 우리는 뭐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의 동물들, 동물의 왕국 많이 보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저기에 어떻게 한번 지프 타고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예, 저희들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찝차를 타고 동물을 코앞에서 보고 제대로 된 사파리를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 볼까요? 장애인 분이 그랜드 캐니언을 그것도 겨울에 가셨어요. 예. 반바지를 입고 용감하게. 장애인분들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여행사에서도 많은 장애인분들의 가족분들이 요청을 해서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상품들을 저희가 코디네이팅하고 있어요. 예. 이과수 폭포에도 시각장애인이 가세요.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시각장애인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 텐데 저는 참 놀랐어요. 이런 그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보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겠지만 노인분들도 충분히 여행들을 하시고 있고 아프리카 사파리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저희가 꾸며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요. 여행을 하기에 장애인들이 여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설들과 기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여행사에서 그들을 소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깨닫게 됐고요. 저희 여행업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마케팅위원회에서 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향후에 더 좋은 여행들을 장애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아까 저희 석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약 10여 년 전에 킬리만자로에 등장을 했던 저희들의 행사의 기록들이 몇 컷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킬리만자로를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분들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시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모든 겨울에 눈이 있는 곳은 모두 다 가서 이분들이 도전하고 심지어는 지금 국제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오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 패럴림픽에 금메달 리스트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도 이쪽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트래블 쿱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어레인지하고 준비해서 보내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캐나다, 내년 봄에는 미국, 그다음에 여름에는 뉴질랜드에서 훈련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 희망, 그리고 여행. 여기서 저희들은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객분들도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성은 아까 노익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각별해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분은 남편분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내가 휠체어를 타세요. 근데 죽기 전에 캐나다의 로키 산맥과 오로라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아까 보셨듯이 휠체어의 밑에 스키를 제작해서 달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마련해서 여행을 즐기고 오셨던 분이세요. 보시죠? 캐나다 북부까지 올라가서 오로라를 보고 그 밑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오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50대 명소에 장애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싶으시고 저희들도 그 도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킬리만자로에 등정을 하고 돌아온 모습들, 그다음에 손민아 씨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손민아 씨는 프랑스 남부의 그 프로방스를 시각장애인 분들과 다녀오셨어요. 여기 기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옵니다. 온몸으로. 예, 보이지 않지만 남부 프랑스의 에메랄드빛 바닷가를 이들이 몸으로 감성적으로 느끼고 그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는 이 기사가 굉장히 저한테는 와 닿았고요.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예요. 이 국가대표 양재림 선수인데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칠삭동이로 태어났죠.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고 한쪽 시력은 거의 가까이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친구가 미술학도가 되고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 그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에서 스키를 타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키장에 매일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저희 스키장 상품을 많이 취급해 보면 해외에서는 모노스키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스키. 이렇게 휠체어처럼 앉아서 한쪽 그 플레이트가 하나만 외발로 돼 있고요. 양쪽 손에 이 무게 조절, 그러니까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달고 모노스키를 타게 됩니다. 이 스키를 처음 접하게 되고 보이지 않아서 이 사람의 인터뷰, 이 선수의 인터뷰에서 가장 또 재밌는 거는 똑같은 두 다른 분 시각장애인이 여행과 이런 도전을 하면서 똑같은 인터뷰를 했던 게 참 놀라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몸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똑같은 시각장애인의 인터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만나서 같이 이분의 스케줄을 관리해드리고 장애인 스키협회하고 저희가 트래블club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메달이 굉장히 유력한 분이고요. 어떻게 스키 타시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서서 두 발로 스키를 타세요. 아까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모노스키를 타게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앞에서 1m 정도 먼저 정상인이 이 레이싱 코스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그 밟고 지나가는 소리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신호를 보고 왼발과 오른발의 축을 이용해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m 이상, 굉장히 중요한데 2m 이상 앞에서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전주자라고 하죠. 멀어지게 되면 실격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두 명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주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예, 이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송경태 씨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시고요. 시각장애인이세요. 80년대 군 생활을 하다가 화약이 터져서 두 눈이 시력을 잃게 되고요. 그때부터 도전을 하게 되고 탐험을 하게 되고 뭐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여기 기사는 굉장히 놀라웠던 건데요. 지난 4월 말에 올해 4월 말에 네팔에서 지진이 굉장히 큰 게 있었죠. 그 지진이 나던 날 이미 6,000m 베이스에서 올라가다가 이분이 눈사태를 맞았어요. 예, 그때. 아마 본인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 네팔에 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 산 위에 올라가면서 눈사태를 맞아서 자기가 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아 내려와 보니
굉장히 자기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네팔 시내에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걸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외국의 예인데요. 아예 그냥 하지 절단이 된 분이세요. 예, 이렇게 킬리만자로를 등반을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여행을 좀 의미 있게 하시는 서경덕 교수께서 시각장애인 분과 스시마 섬을 갔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본인이 여행 가이드를 또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수 있는 여행은 장애인도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장애인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여행업을 하는 저희로서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에서는 도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도전. 그럼 우리가 이 트래블 쿱에서 여행을 어떻게 대한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이 마지막 챕터를 꾸며갈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 오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조사를 해보니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올해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약 90% 정도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미 장애인분들의 90%가 여행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것도 해외여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그 중에서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이 단 16%가 안 됩니다. 예. 여기서 혹시 장애인 가족분들이 장애인분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예, 많지 않아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제일 많이 걱정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갈 때 안내해줄 여행사도 없다라는 불편함을 굉장히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강력하게 나왔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비싸게 일반 여행보다 비싼 여행 경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그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에 조사를 해보니 80% 이상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여행 상품이 뭔가 좀 제도화돼야 되지 않느냐. 왜 여행 상품에 보면은 어린이 요금, 유아 요금, 일반 성인 요금, 심지어는 65세 이상의 실버 요금도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죠. 몇몇 여행 상품은. 하지만 어디에도 장애인 요금을 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행 상품 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참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요. 전 세계에서도 여행 시장의 40% 이상을 미국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행을 하냐면요. 이들은 뭐 돈이 벌리면 무조건 나가서 여행을 하는 게 일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적게 휴가를 써요. 그게 며칠인 것 같으세요? 평균 10일, 9.8일이에요. 예, 평균 10일. 그래서 제일 많이 또 일하는 나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제일 많이 일을 안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꼴등하고 차이가 800시간이 넘게 차이가 나요. 800시간. 일로 따지면요. 24시간으로 나눠서 약 103일 정도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요. 네덜란드 애들보다 103일을 더 많이 일을 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휴가가 가장 짧아요. 열흘밖에 못 놀아. 1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
미쳐버리겠죠. 정말 이거 뭐 직장인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 제가 뭐 굉장히 뭐 무거운 주제를 던지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 휴가, 내 영혼은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여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좀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미국의 예를 들려다가 제가 잠깐 좀 샜네요. 좀 몇 가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실태 조사를 이미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들이 노력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영리 기관은 뭐 미국의 장애인 협회나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비슷한 비영리 기관들도 있지만 이미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다음에 여행사 아마데우스라는 글로벌 여행사에서 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미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 요금, 유아 요금, 어른 요금, 청소년 요금 다 있어요. 여행 상품에는. 하지만 장애인 요금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래블 쿱에서는 마케팅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찾는 기회를 장애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아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개발하고 있는 35개의 전문 회사들이 모여서 공동 개발을 해나가기를 캠페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같이 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많은 어드바이스를 저희가 받아가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하는 한국여행업협동조합 보이시죠? 이미 선진국들은 저렇게 공항에서부터의 휠체어 서비스 우리나라에도 시작되고 있죠. 예, 여기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보이는 거는 파리의 세느강에서 바토무슈 유람선을 탈 때 휠체어 서비스를 해주고 장애인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법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여행 보조금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거를 여행사에서 대신에 법적으로 추가 요금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돈이 많이 비싸져요. 장애인분들이 움직이시면 그 비행기 좌석도 그렇고요. 호텔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비싸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겠다라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행의 의미는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찾아서 그 의미를 되새겨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 단체장 분들과 그 다음에 가족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신 분들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장애계 또 장애인들 또 장애 문제를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만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화이팅!